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물권 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요. 등기라고 하는 것을 광의하기 전에 뭐를 봐야 되냐? 우리가 물권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법을 공부하기 전에 보통 모든 학원에서 기초 강의할 때 등기를 거의 강의하지 않거든요. 근데 등기를 강의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물권법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등기법을 모르면 강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되죠. 그런데 기초 강의할 때 이것을 과외했을 때 소화할 수 있느냐? 뭐 소화하고 못하고 있나요? 소화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설명한 것이 조금 더 미흡하면 여러분들 한 번 더 들으시면 되죠.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이 바로 물권법하고 똑같아. 그래서 물권법을 잘하면 부동산 공시법 있죠? 공시법에서 보면 지적법에서 12문제, 그 다음에 공시법에서 12문제, 24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12문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물권법, 이 강의를 아주 잘 들으셔야 돼. 아시죠? 이것은 물권법은 민법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민법에서 14문제가 나와.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서 12문제가 나와. 중개사법령 있죠. 중개사법령. 중개법령의 실무에 관해서 또 12문제가 16문제가 나오죠. 그 실무에 관한 문제가 대부분이 다 물권법하고 채권법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요, 물권하고 이 물권법에 관한 문제는 단지 14문제가 아니고 민법에서 14문제, 우리 민법에서 공시법에서 12문제, 그럼 26문제죠? 그 다음에 다시요, 중개사 법령에서 또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거의 30문제가 넘는 문제가 물권법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물권법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무슨 법이다? 등기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등기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먼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뭐를 하냐? 등기에 대해서 자세히 또 봐요. 무슨 알겠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왜 등기를 하게 됐는가 하는 물권 변동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요. 갑의 을한테 등기를 이전하죠. 그럼 다 등기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이 을은 소유권이 뭐란다? 발생을 하죠. 발생. 갑은요, 넘겼으니까 소유권이 뭐란다? 소멸하죠. 소멸. 그래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어떻게 됐죠? 변경이 됐죠. 변경. 뭐가 변경이요?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요,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 이것을 소유권 변동. 다른 말로 소유권을 뭐죠? 물권이죠. 이것을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을 뭐라 한다?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원래는 이 소유권은 권리잖아요. 권리.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권리는 어떻게 한다?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것이죠. 소멸. 이 권리를 뭐죠?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웠죠. 권리는 권리와 의무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뭐라 한다? 권리, 의무의 변동이죠. 권리, 의무의 변동. 이렇게 권리, 의무,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 법률 관계의 변동이다. 이렇게도 얘기해. 그런데 이 권리에는 뭐가 있다? 권리는 채권하고 물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발생하는 것을 뭐라 한다? 취득이라고 하죠. 취득. 소멸은 뭐다? 상실이라고 얘기해요. 상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냐? 물권 변동, 권리 변동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여기는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득실 변경이다. 알겠죠? 취득하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이것은 권리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요, 물권 변동은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물권 변동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요 동산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요 부동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동산은 어떻게 되냐면, 동산은요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동산은 넘겨줘야 돼. 인도.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권행위. 그래서 여러분요, 동산의 경우는 물권행위란 말의 뜻은 뭐냐? 여러분, 물권행위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마. 지금부터 설명하고 있으니까.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까지를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뭐다? 부동산은 물권적 합의가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있어요. 물권적 합의하고 등기. 왜 여기는 또 이렇게 쓰는가? 알죠? 부동산은 물권적 합의만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해. 물권행위 이렇게. 물권적 합의만 물권행위라고 그래. 여기는 합의 플러스 인도까지를 물권행위라고 하죠. 여기는 동산은 인도이고 부동산은 등기거든요. 여기는 등기를 별도로 뗀단 말이죠. 그래서 물권적 합의만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합의가 뭐죠? 합의가 이루어지면 뭐가 되죠? 계약이 체결돼요. 계약.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물권계약이라고도 얘기해요. 물권적 합의는 물권계약. 그래서 물권적 합의나 물권행위나 물권계약이나 똑같은 말이죠. 계약을 뭐라고 하죠? 법률행위죠. 법률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요. 의사표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래서 물권적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해. 똑같은 말인데 지금.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혹시 부동산을 또 운영해 보면 뭐가 나오죠? 잔금 날짜에 보면 잔금 날짜. 그래서 매도인하고 뭐가 있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죠. 매수인은 뭐를 주죠? 잔금을 주죠. 잔금. 매도인은 뭐를 주죠? 등기를 줘요. 등기 서류를 줘요. 여러분 등기 서류를 교부하지 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해야 돼. 다음 시간에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 서류를 주는 거죠. 매수인은 뭐를 주고? 잔금을 주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 둘이 같이 그걸 동시 이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매수인은 잔금을 주죠. 그러면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 영수증을 써주죠. 그러면서 등기 서류를 주는 거예요. 등기 서류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는 이 물건 누구 것이다? 너 거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너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말한다? 등기 서류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권적 합의, 그 다음에 물권행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 물권적 합의는 뭐냐? 이제는 이 물건에 대한 소유자는 너야. 이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등기 서류 교부 이렇게 얘기해. 등기 서류를 교부한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이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등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등기는 뭐냐? 우리가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은 이제는 이건 너 거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로 바뀔 수 있다? 을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물권이 바뀌는 것은 물권 변동이라고 하죠.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성립 요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뭘 배웠냐? 법률 행위는 성립 요건이 있고 뭐가 있어? 효력 요건이 있다. 기억나나요?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물권이 변동하기 위한 성립 요건이다. 그것을 물권적 합의 등기 서류를 주는 이 말들이 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책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마치 다른 말인 것처럼 써놓은 책들이 있어.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등기는 뭐냐?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여기는 성립이니까 이건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을 물권 변동의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등기를 왜 하니? 등기는 소유권이 변동되려면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야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는 뭐라 한다? 등기 없으면 소유권이 성립 안 해 이 말이죠. 그걸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요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다행히도 여러분은요 그래도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잖아요. 해봤으니까 쉽죠. 왜요? 등기 서류를 준다. 그게 바로 뭐다? 소유권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것을 물권을 내가 너한테 넘겨주겠다.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물권적 합의라고 그래.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물권행위라고 그래.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등기는 왜 하니?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물권의 변동이 효력을 만다 발생시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요 이제 이걸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186조하고 그 다음에 187조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 186조로 뭐라 한다? 법률행위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요 법률의 규정, 이것을 법정이다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 이것을 법률의 규정 이렇게. 말이 다르죠. 이런 우리가 법률 요건의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웠죠. 이게 또 나온단 말이죠.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법률 행위는 뭐를 얘기한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 계약, 합동행위가 있죠. 여기서는 주로 뭐냐?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을 법률행위라고 하죠. 이렇게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 어떻게 한다? 취득이죠. 득실, 상실이죠. 변경, 득실 변경을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요 186조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어떻게 한다? 득실 변경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득실 변경 이렇게. 그래서요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가 있고 이러면요 우리가 단독행위 있죠. 단독행위는 또 뭐가 있다? 소유권의 포기죠.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죠. 그래서 소유권을 포기를 해도 등기가 있어야 돼. 이해되셨죠 지금? 그런데요 법률의 규정이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187조. 그럼 두 가지를 암기해야 돼. 186조는 법률행위, 등기를 해야 된다. 시작. 뭐라고? 186조. 186조는 법률행위, 등기가 있어야 된다. 187조는 법률의 규정, 등기 없어도 된다. 다시 186조는 법률행위, 등기. 187조는 법률의 규정, 등기가 없어도 된다. 알겠죠? 그러면 187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187조 법적으로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속, 그 다음에 경매, 공용징수, 형성판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형성판결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소유권을 배워요. 소유권 배울 때 공유물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그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요 판결은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행 판결, 또 하나는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 여러분 합의 이혼하죠. 협의로 이혼하죠. 협의로 이혼하면 판사한테 협의 이혼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혼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협의 이혼은 뭘 해야 돼? 이혼 신고를 해야지 이혼이 돼. 그래서 판사로부터요 협의 이혼의 확인을 받죠. 한 달 이내에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내가요 남편이 하도 못된 짓 하니까 한번요 본때를 보여주려고 협의 이혼을 하자고 해서 이혼 확인을 받았죠. 근데 진짜 이혼할 생각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친정에 가 있고 아직 한 달이 지나도록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드시 뭘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 그것을 바로 여기요 이혼에서 신고가 등기란 말이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형성판결이라는 거 뭐냐? 형성판결은 재판상 이혼이죠. 재판상 이혼은 뭐예요? 상대방이 협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재판상 이혼은요
판사의 이용 결정에 판결이 있으면, 그건 이제 보통 이제 그거죠. 가정법으로 하니까 결정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죠?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해도.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형성 판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성력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은 등기 없이도. 그래서 법률의 규정은요, 뭐 한다?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처분하려면 등기한 후에 처분을 해야 돼. 등기한 후에. 알겠죠? 등기 후. 그런데 취득할 때만 등기 없어도 돼.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형성 판결은 뭐가 똑같다? 재판상 이혼하고 똑같아. 신고가 없어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안 해도 바로 그냥 이혼이 돼버려. 그런데요, 이행 판결하고 똑같은 게 협의 이혼이에요. 협의는 뭐죠? 협의는 상호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계약이죠. 계약.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똑같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등기하죠. 근데 우리는 등기 대신에 뭐라고 한다? 이혼에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자, 그 이해하면 되죠? 상속의 경우는 언제 내가 소유자가 되냐? 법에 나와 있어. 상속은요, 아버지가 아파트하고 상가 건물하고 그 다음에 임야하고 토지를 남겨놓고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언제 소유자가 돼요? 언제 소유자가 돼요?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사망하면 바로 그냥 등기 없이 내 것이 돼. 다 등기 없이.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그 상속받은 것을 내가 처분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등기를 내 앞으로 하고 처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취득할 때는 등기 없어 취득해. 상속은 내가 그 물건을 처분하고 싶어. 그럼 내 앞으로 등기해서 처분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뭐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등기 없이 소유자가 돼. 경매는요, 경락, 대금 완납 시, 완납하면은 등기 없이 소유자가 돼. 경매에서는.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요, 수용이죠. 수용은요, 수용보상금이죠. 수용보상금을 뭐 하거나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을 하죠. 공탁을 하면 어떻게 하냐? 협의로 수용이 될 때는 수용시, 협의가 안 돼서 재결에 의할 때는 재결시에 소급해서. 언제요? 수용할 때는 수용시나 또는 재결시에 소급해서 소유자가 돼. 반드시 지급이나 공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수용하기로 2월 1일 날 합의를 하고 보상금은 5월 1일 날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수용한 사람, 국가는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 5월 1일 수용 보상금을 지급할 때가 아니고 언제? 협의가 끝난 2월 1일부터 국가가 소유자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요, 협의가 되고 나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여기에서 뭐 전세나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형성 판결은요, 판결 확정 시, 판결이 확정될 때 소유자가 되는 거야. 뭐 없이? 등기 없이. 여러분 여기 보고 여기에다 플러스 뭐가 있다? 플러스 건물의 신축. 내가 건물을 신축하죠. 그럼 내가 내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는데 등기해야 소유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축한 것은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내 것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처분하고 싶어, 팔고 싶어. 그러면 일단 내 앞으로 뭐 한 후에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처분해야 돼. 이전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나한테 하는 것을 보존 등기, 넘기는 것을 이전 등기라고 해. 다음 시간에 또 배워요. 아시겠죠? 이렇게 신축하는 거. 그럼 여기 법정이라고 되어 있죠? 법정. 그래서 여기서 뭐냐? 법정, 지상권. 이게 지상권이 중요한 것이 법정이란 말이 중요해. 법정이란 말이 뭐다? 법률의 규정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법정이라는 말이 있으면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봐봐요. 혹시 법정 스님 아세요? 법정 스님 돌아가셨죠? 법정 스님의 유명한 산문집이 있는데 뭐가 있죠? 법정 스님의 유명한 산문집이 있어. 오케이. 무소유라고 하는 거죠. 무소유는 뭐죠?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뭐 있는데 20분도 안 걸려. 글씨가 몇 개 없어가지고 문고판 조그만 거잖아요. 이게요. 무소유라고 하는 거죠. 무소유.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소유하는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등기할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법정이란 말이 있으면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알겠죠? 그래서 법정 스님은 유명한 게 뭐다? 무소유. 가진 게 없다.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다? 등기할 게 없다.
그래서 여기요,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이렇게 있어. 법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소유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라 이 말이죠. 법정은 뭐의 줄임말이다? 법률의 규정을 줄임말이다. 법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에 등기하지 않고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이제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등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살펴요. 등기요. 등기는 뭐냐면 나라마다 그러면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의사주의. 이것을 뭐란다? 대항요건주의라고 그래. 대항요건주의. 또는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요, 불법주의다. 불법주의다. 다음 프랑스법이다. 프랑스는 이런 주의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형식주의다. 형식주의를 뭐란다? 형식주의를 성립요건주의다. 다른 말로 뭐란다? 이것을요, 독법주의다. 독일법주의다 이 말이죠. 독법주의다 이렇게. 자, 이건 뭐냐면요, 프랑스는 의사주의죠. 의사.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이것을 뭐란다? 물권적 합의라고 그래요. 물권적 합의. 그래서 을이요, 갑한테 잔금을 치르고, 알겠죠? 잔금을 다 치르죠? 그러면 갑이 잔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물권을 넘겨주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을이요, 미등기. 등기가 없어도 을이 소유자가 돼. 프랑스는요? 이걸 의사주의. 아직 등기가 없어도 을이 갑한테 잔금을 지급하면은 갑은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겠죠. 그럼 아직 을이 등기 안 해도 을이 그때부터 소유자가 돼. 잔금을 치를 때부터 소유자가 돼. 등기가 없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갑이 있죠. 여기 을이 있죠. 우리나라는 아무리 물권적 합의를 105번 해도, 잔금을 100번 줘도 아직 을이 미등기다. 미등기? 그러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형식을 갖춰야 돼. 형식. 그러면 형식을 갖춘다는 말이 뭐죠? 그것은 뭔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등기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잔금을 주고 안 주고 떠나가지고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만 소유자. 이걸 우리는 형식,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뭘한다? 성립한다. 어디서 이렇게 한다? 독일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독법주의다. 이렇게 독법주의다. 독일법주의다. 이 말이 독일법이다. 예를 들어 불이 뭐죠? 불란서. 프랑스죠. 프랑스법이다. 이 말이에요. 프랑스법. 자, 프랑스는요, 갑하고 을하고는 잔금을 주고 등기 서류만 주면은 등기가 없어도 을이 소유자가 돼요. 그런데요, 갑이요, 이것을 병한테 다시 넘기고요, 아직 등기가 을이 안 했으니까 다시 병한테 팔고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줘버리잖아요. 그럼 등기를 해줘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을은 병한테 뭐를 못한다? 대항하지 못해. 대항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뭐를 못한다? 주장하지 못해. 원래는 갑하고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죠?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그런데 지금 병이요, 갑하고 계약해서 등기를 넘겨받았죠. 등기를 넘겨받으면 누가 소유자가 돼요? 병이 소유자가 돼. 왜요? 을은 병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지 못해. 그걸 뭐라고 그래? 대항하지 못해. 알겠죠? 그래서 뭐라 한다? 프랑스에서 물어봐. 야, 너네 왜 등기하냐? 왜 등기하냐? 물어봤더니 프랑스는 뭐라 하냐?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가 없어도 나는 소유자인데 제3자한테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면요, 을이 아무리 등기하지 않고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국민적인 수준이 도덕적, 윤리 도덕적 수준이 높을 때 해당해요? 낮을 때 해당해요? 높을 때 해당하겠죠. 높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이런 주의다. 우리나라는 이판삼판 필요 없어. 우리나라 딱 하나만 봐. 누가 등기돼 있대? 그럼 병이래. 그럼 병이 소유자지 뭐야? 우리는 이건 저거 안 따져. 우리는 그냥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걸 등기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옷. 그걸 말한다? 형식이라고 하죠. 이런 우리요, 옷 입지 않고 강의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옷 입지 않고 강의 들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옷 걸치고 있잖아요. 이건 뭐다? 형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애절은 뭐라 한다? 애절은 형식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형식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갑하고 을하고는 등기가 없어도 미등기여도 을이 소유자다. 그러니까 의사주의는 법률의 규정이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이러면 의사주의에도 뭐를 한다? 등기하잖아요. 등기하죠. 등기라니까 의사주의든 형식주의든 관계없이 둘 다 뭘 한다? 등기하죠. 둘 다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이다. 둘 다. 알겠죠? 둘 다 뭐에 관한 것이다?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에 관한 것을 아주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또다시 보면 이런 것이죠. 이 건물, 이건 물건이죠? 이건 누구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 누구야?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면 등기부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부를 뭘 한다?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공시의 원칙이다. 공시, 공적인 장부를 게시해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요, 등기부는 지금요, 번지수만 딱 치면 누구든지 등기부 뽑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있죠? 여기서 1번 이렇게 갑에서 2번 누구로 되어 있다? 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을이 현재 소유자가 돼요. 현재 을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요, 을 앞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집을 살 사람은 갑을 찾아가야 돼? 을을 찾아가야 돼? 을을 찾아가야죠. 누구라고 믿고? 을의 소유라고 믿고. 그래서 을을 찾아가야죠. 을을. 1번 갑에서 2번 을로. 알겠죠? 3번 누구다? 3번 이렇게요. 병이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딱 가서 보니까 이 을의 등기가 무효인 것이 무효. 어떤 이유를 몰라도 그거 따질 필요 없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무효라고 하는 말이 등기부에는 없거든요. 그런데요, 을의 등기가 무효인 것이요. 와서 보니까요. 등기를 하고 보니까. 그러면 이 병은요, 무효인 등기를 가진 사람한테 등기를 이전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 말이죠. 소유권을. 자기 앞에 있는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는데 유효인 등기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유효인 등기가 아닌 것을 믿고 넘겨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신의 원칙.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만약에 유효죠. 유효이면은 유효인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받으면 당연히 소유자죠. 그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등기가 무효인 것을 모르고 유효인 등기라고 믿고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그러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인정?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돼.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아무리 그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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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은 소유자가 아니죠. 당연히 을은요,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갑이. 알겠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면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병이 소유자가 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를 정해야 돼. 이것은 입법자, 법을 만드는 사람의 결단이에요. 우리는 이거 뭐냐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인데 이 사람이 이 을의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진짜라고 믿고 샀으니까 이 사람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말한다 동적 안정, 동적 안정이다. 알겠죠? 동적 안전. 그러니까 거래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은 병을 소유자라 보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자. 아무 잘못도 없는 갑이요, 소유권을 갑자기 잃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정적 안전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갑을 보호하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것은요, 현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죠. 이건 거래하면 어떻게 갑에서 을로 을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것을 동적 안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요, 진짜 소유자를 보호해야 된다. 정적 안전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랬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공신 원칙을 인정하면 좋은 것이고 부정하면 나쁜 것이 그게 아니라고. 그 나라의 법의 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부동산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부정해.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부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의 악의를 떠나서 소유권을 절대로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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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래를 할 때 그러면 이 을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공신 원칙을 부정하는 대신에 특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둬. 특별 규정. 특별 규정을 뒀단 말이죠.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있어.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해도 그 다음 사람이 소유권에 취득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뒀다고. 아시겠죠? 어떤 규정을 뒀을까요? 우리가 배웠죠. 이미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해서 무효나 취소로 인해서 무효가 됐을 때 제3자가 누구일 때? 제3자가 누구일 때? 선일 때는 보호가 된다. 그래서 제3자가 선일 때는 보호된다. 즉 이 은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유효라고 유효인 등기라고 믿고 병이 넘겨받았다. 병이 선의의 제3자죠. 그럼 병이 뭘 한다?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별거 다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요. 응? 간단하죠 지금. 이것을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항상 순서가 물건이 있고 공시가 있고 공신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건이 있고 공시가 있고 공신이 있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이제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원래 이 물건이 누구 것이냐? 갑의 소유란 말이죠. 그럼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갑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1번 이렇게 갑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을이란 놈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을이요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을이. 그럼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 알겠죠? 지금 현재는 보면 을이 등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근데 어떤 놈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을이 소유자래.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공부해야 될 때가 아니죠. 어디 가야 돼? 북한으로 유학을 갔다 와야 되겠죠. 위조에 대해서 좀 배워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공부할 때가 아니죠 지금. 어느 학원 다녀야 돼? 위조 학원 다녀야지. 그런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등기는 지금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무효? 우리가 그걸 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와 등기가 뭐냐? 등기가 뭐죠? 등기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해. 다 쓸데없는 소리고. 등기는 현재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것. 현재 권리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을 등기라고.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과거가 누구냐가 아니고 이 권리를 뭐한다? 실체관계라고 얘기해. 실체관계. 알겠죠? 그래서 뭐 한번 보죠.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웠어. 다 지금 민법 총칙 첫 시간, 둘째 시간 배웠던 것이 다 나와. 뭐가 나온다?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등기 청구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것을 뭐란다? 권리 의무라고 하죠. 권리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죠.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끝에 보면 권리 변동은 권리 의무의 변동이고 법률 관계의 변동이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니까. 권리 의무를 줄여서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관계. 그러니까 권리 변동은 권리 의무의 변동, 법률 관계의 변동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 즉 권리와 의무의 발생을 다루는 법, 그걸 무슨 법이라 한다? 실체법이죠. 그러니까 실체법이란 말은 권리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권리자가 누구냐? 현재 실체관계 어떻게 되냐? 이런 말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기는 뭐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냐? 효력 전속 요건이냐? 이 말이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효력 전속 요건이에요? 응? 자, 효력 전속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기가 누구 앞으로 전속하고 있어? 눈 없어? 눈 있어? 한번 봐봐.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 소유자는 누구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위조기수 배우러 다녀야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기는 효력 전속 요건이다 그러면 안 돼. 왜 아직 등기가 갑 앞으로 전속하지 않고 있잖아.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갑 앞으로 전속하지 않으니까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말이 안 되죠. 갑의 건데 을이 등수를 위조했잖아요. 그럼 을이 소유자라고 해야 돼? 아니라고 해야 돼? 아니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효력 전속 요건이다 그러면 등기가 지금 누구 앞으로 전속하고 있죠? 을. 그러면 을이 소유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봐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 발생 요건이다? 그 말은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무단으로 등기가 이전되거나 등기가 말소됐다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는 한 번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했던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말한다. 효력 발생이다. 그러니까 효력 발생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돼. 효력 발생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돼?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효력 무슨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효력 우리가 이러면요 이런 말 한단 말. 봐봐. 이건 봐봐. 이건 그럼 누가 소유자인가 봐. 1번 갑했어요. 2번 을한테 팔고요. 3번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지금 현재요 병이 적법하게 등기를 넘겨받았는데요. 어떤 놈이 병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어. 불법 말소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등기는 효력 전속 요건이냐 효력 발생 요건이냐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가 지금 현재 누가 앞으로 전속을 해? 을 앞으로 전속하죠. 효력 전속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돼? 을이 소유자가 되죠. 아니 병이 을한테 샀는데 돈 다 주고 그래서 등기했는데 나중에 내가 학원에서 강의 듣고 있는 사이에 어떤 놈이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소유권이 없어진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효력 발생 요건 그럼 누가 소유자죠? 효력 발생 요건 그럼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죠. 왜요? 병은 을한테서 등기를 이전받았죠. 적법을 이전받아서 등기를 함으로써 병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했죠. 취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놈에 의해서 불법으로 말소됐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말소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은 병이 불법 말소된 병이 소유자가 돼. 그럼 중요하다니까요 지금요. 응? 나중에 이게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잘 보라고. 진정한 권리자인데 어떤 사람이 등기를 위조해서 가져왔다. 위조해서? 그럼 이 사람은 위조해서 가져왔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소유자다? 진정한 권리자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고. 그럼 여기서는요 불법으로 등기가 말소됐죠? 그럼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불법 말소된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이걸 얘기할 때 왜 병이 소유자야?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등기 말소됐는데 왜 소유자야? 그때 우리가 뭐란다? 등기는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고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적법 절차에서 등기를 가져왔다고 하면,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 말소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부당하게 위조돼서 이전됐다 할지라도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셨죠?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알겠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존속 요건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요. 등기가요. 봐봐. 등기가 1번 갑에서 2번 을로 돼 있는데 이 을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이렇게. 누가 소유자다? 갑.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의 등기가 지금 뭐가 됐어? 위조가 됐죠. 그럼 위조됐으면 어떻게 해요? 갑이 등기를 찾아와야 되겠죠. 갑이 등기를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슨 등기한다? 말소 등기한다. 말소 등기. 그럼 여기서 말소 등기 해봐. 말소 등기하면 어떻게 된다? 1번 지금 갑이죠. 2번 지금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을의 등기가 말소하죠. 그럼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돌아온다? 갑 앞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갑 앞으로. 두 번째는 무슨 등기를 한다?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가는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자, 무슨 등기 한다? 여기가 무슨 등기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 어떻게 해서? 뭐뭐를 원인으로 해서. 어떤 거? 진정명의 회복을, 진정한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 쓸 때는 이렇게 써. 근데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여러분, 진정한 명의는 먼저 등기죠.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 등기를 누군가가 다시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걸 뭐 한다? 찾아온다. 이걸 회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 명의 회복한다는 말은 내가 진정한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가 갑 앞으로 있어야 돼?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을 앞으로? 을의 등기가 지금 위조가 되어 있죠?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냐? 이렇게 찾아와. 1번 갑에서 2번 지금 을이죠? 아무튼 등기가 누구 앞으로 있으면 돼요? 갑 앞으로 있으면 되죠? 갑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말소하면 돼요? 말소? 그런데 말소하면 등기가 더러우니까, 지저분하니까 3번요.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 너 을로 내 앞으로 무슨 등기 해줘?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 말이죠.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럼 누구 앞으로 등기가 오죠? 갑. 그러면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 이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무슨 관계에 부합한다? 실체관계에 뭐 한다? 부합한다. 이렇게. 여러분, 실체관계가 뭐죠? 권리죠.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등기란 것이 뭐죠? 등기는요,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러면 등기도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갑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이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그래.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런데 등기는요, 등기는 을로 되어 있어요. 을로. 그러면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그럼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갑. 그런데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 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 등기를 뭐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 등기는요, 실체관계에 뭘 한다? 부합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등기가 어떻게 하면 되냐? 뭐 바로 가든 뭐로 가든 뭐 돌아서 가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관계없어. 무조건 등기는 누가 앞으로만 있으면 되냐? 현재의 진정한 권리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돼. 뭐 등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관계없어. 그거 안 따져. 현재 진정한 권리자가 A야. 그럼 아무튼 등기도 A 앞으로 돼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진정한 권리자가 갑인데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갑이 등기를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서 찾아오는가 이 말이죠. 그것은 둘 중에 하나다. 어떻게 찾아온다? 말소에서 찾아오는 방법이 있고, 무슨 등기? 이전 등기에서 찾아오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봤을 때는 진정명의를 회복한다. 왜요? 갑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찾아온다 이 말이죠. 회복한다.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찾아올 수 있고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읽을 때,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거꾸로 읽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명의를 회복한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명의를 회복한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 쓸 때는 이렇게 써. 읽을 때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진정명의를 해보간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진정명의를 해볼게. 이렇게 읽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다시요. 우리가 진정 권리자가 갑인데요. 등기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를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올 때는 어떻게 찾아온다? 말소 등기나 무슨 등기? 이전 등기로 찾아온다. 진정명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말소 등기 알겠죠?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등기는 현재의 권리자가 누구냐? 실체관계를 공시한다. 따라서 소유자가 갑인데 등기가 을로 되어 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무튼 등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런데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어요. 우린 그 등기를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등기는 효력 발생이지 효력 전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무단으로 이전 등기가 됐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으로 말소됐다 할지라도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나라는 의사주의다 형식주의다? 형식주의다.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되고 등기가 없으면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물권 변동에는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 하나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 법률의 규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크게 봐야 돼. 법률행위는 득실 변경을 다 등기해야 돼. 법률의 규정은 취득은 등기 안 해도 돼.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상속, 그 다음에 경매, 공용징수, 형성 판결이다.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을 줄이면 뭐라고 한다? 법정, 법정 스님, 법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뭘 한다? 등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암기해야 돼. 186조는 법률행위 등기를 해야 돼. 187조는 법률의 규정 등기하지 않아도 돼. 이걸 딱 구별해서 186조 암기해야 돼. 법률행위 등기. 187조 법률의 규정 등기 없어도 돼. 그럼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동산의 경우는 따질 필요가 없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물권이 변동하려면 물권적 합의, 그걸 뭐라 한다? 물권행위. 합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등기. 그래서 합의를 뭐라 한다? 물권 변동의 성립요건. 그 다음에 뭐라 한다? 등기를 효력 발생요건,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물권적 합의, 다른 말로 물권행위 똑같은 말이죠. 합의 또는 물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등기 서류 교부. 등기 서류를 교부해 주는 것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등기 서류 교부. 이것을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의 전체적인 것, 등기는 뭐 보존 등기가 있고 변경 등기가 있고 경정 등기가 있고 등기의 종류라든가 중간생략 등기라든가 가등기라든가 등기의 추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배운단 말이죠. 알겠죠?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뭐가 있냐면 등기에 관한 내용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시법에서 등기법을 공부를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알겠죠? 다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등기에 관한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요 다시 이제 등기에 대해서 나머지를 다 완성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